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송다함입니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오늘 넥스트비티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알려드렸었던 종목인데 어마어마하던데요? 제가 4월 7일 날 진단키트 관련해서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숨겨진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다. 넥스트비티를 설명드렸는데요. 네. 어저께 무려 상한가, 장 막판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오늘도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새로운 대장주로 수젠텍보다 더욱더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도 무려 40% 이상의 급등이 한 차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이 종목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어저께 자회사에서 진단키트 수출, 수주 계약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익저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2,75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돌파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비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습니다.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 익절가, 목표가 잘 설정을 해보시고요. 윙이푸드도 어제장에서 중국 소비주들은 잘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가더라고요. 네, 일단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 기업 중에 가장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목표가를요. 2,100원을 잡아들었는데 또 한 3호가 정도 남겨놓고 살짝 밀렸어요. 근데 제가 항상 목표가가 딱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뭐 10에서 10% 이상의 수익이 나면요. 약간 자율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종목들이 장세가 굉장히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수급이 확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고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히 수익이 났을 때 좀 팔고 나온 전략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저께 목표가 2,100원 직전까지 급등이 나오다가 오늘은 좀 소폭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 날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남아있고요.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매수가 위에 있을 겁니다. 똑같이 목표가를 2,1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똑같이 목표가 2,1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때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1,120원 라인 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들 좀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에서 또 한 번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리뷰를 해드렸고요. 어제 알려주셨던 종목들도 오늘 오전장에 시장에 좀 빠지면서 파란불을 켰는데 이 두 종목도 리뷰를 해주셔야겠죠? 제가 어저께 진단키트 관련해서 오상자이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 어저께 말씀드리고 나서 오후장까지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와 줬었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아까 진단키트 관련 종목에서도 뭐 넥스트비트라든지 일부 종목들만 어제 이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뭐 오상자이에를 비롯해서 그 외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이번 주 일주일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증가폭에 대한 어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매수가 근처에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칩스앤미디어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칩스앤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 초반엔 살짝 시장이 좀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안정을 찾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5일선 위로 다시 한번 안착을 하면서 아주 건강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강한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이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또 언택트 수혜주이기도 한 또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알려주셨던 두 종목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저희 어떤 섹터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지금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중에서 계속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오늘 또 마스크 관련 종목들까지도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코로나19 치료제 섹터를 들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확산 우려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지금은 비보입니다. 조금은 이제 주변에 살피면서 봐야 된다라는 이 의견을 주셨는데 왜인가요? 일단 오늘 뭐 렘데시비르 관련해서도 좀 호재성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또 아직까지 국내 정부에서는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클로로킨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혈장, 수많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변동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을 다 관심 있게 보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가장 또 안정적인 또 여러 모멘텀이 있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비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왠지 이번에도 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종목을 찾아오지 않으셨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요. 그러면 코로나19 치료제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제가 처음 설명드린 종목인데요. 바로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대장주로 봐야 될까요? 대안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사실 혈장 치료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안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녹시자 관련 종목들이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모멘텀이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체크 포인트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노엔텍은요. 생명과학 연구기기, 또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혈청, 그리고 또 혈장을 사용해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반응 바로 3분 만에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고 또 특허까지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진단 키트 될 수 있고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 네 번째에 제가 말씀드렸던 연내 SK바이오팜 상장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왜 나노엔텍이 SK바이오팜 상장 수혜주인지에 대해서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주 현황인데요. 일단 나노엔텍의 주주 현황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정찬희 씨는 나노엔텍의 대표 이사고요.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의 최대 주주는 SK 지주회사 SK고요. SK의 최대 주주는 SK 회장 최태원 회장입니다. 그래서 SK 계열사, SK 자회사, SK텔레콤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나노엔텍이 SK그룹의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최대 화두가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건데요. 그 안에 SK그룹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SK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 나노엔텍과 함께 같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SK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 사실 SK바이오랜드 같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네. 사실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원료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부분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나노엔텍이 숨겨진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나노엔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SK바이오팜과 관련해서 SK바이오랜드가 크게 급등한 건 봤어도 네. 나노엔텍에 묶여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숨어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한번 저도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노엔텍에 대해서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나노엔텍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차트가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실제로 SK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 그때도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35%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현재 지금 7,740원 라인대를 위치해 있는데 오늘 녹십자 MS라든지 관련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도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 또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7,700원 40원 부근에서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항상 정고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고점 라인대인 8,600원 라인대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당연히 8,600원을 돌파했을 때는 그 8,600원 또는 8,500원 라인대를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다시 한번 추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요. 안정적으로 8,6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나노엔텍에 대해서 이제 목표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혈장 치료뿐만이 아니라 진단 키트 여기에 더불어서 SK 바이오팜 상장 기대감까지는 또 다른 종합 선물 세트 나노엔텍 들고 오셨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어떤 건가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비메모리와 함께 네. 같이 밀고 있는 섹터인데요. 네, 다시 한번 디지털 뉴딜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도 거의 뭐 하루 건너 하루 네. 저희가 보고 있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당연히 달려야 됩니다.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현 정부가 이제 2년, 3년 동안 한국판 뉴딜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또 6월 달에 청사진이 정확히 발표되죠.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청사진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전까지 계속 모멘텀이 살아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또 이번 주가 또 향후 일주일 동안이 최대 분수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또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디지털 뉴딜, 비대면, 언택트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요. 또 만약에 정부에서 지난번처럼 잘 초기 대응을 잘 해서 잘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확산세를 잘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비대면, 정책 수혜주로서도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정말 시장에서 20에서 30%, 또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가 되고 또 가장 크게 상승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다. 매번 이 시간 시청하신 분들은 뭐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 섹터 달리자라고 의견 주셨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매수해서요. 네. 30% 이상의 큰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도 항상 재매수 타점이 오면은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픈 베이스입니다. 이만한 종목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네. 가장 핵심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픈 베이스를 저희 대장주로 봐야겠네요. 네, 일단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는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오픈 베이스 들고 오신 김에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종목인지 또 한 번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오픈 베이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트워크 인프라 솔루션 기업이고요. 또 보안 솔루션, 또 클라우드 솔루션. 그러니까 종합적인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또 하나의 핵심이 안철수 의원 관련 종목에도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랩의 V3 검색 엔진인 X10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안철수 관련 종목, 의원 관련 종목에서는 뭐 대장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항상 모멘텀이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또 오픈베이스와 함께 데이터 솔루션이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에서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데이터 솔루션도 오픈베이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도 오픈베이스의 대표 이사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이 지금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또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시세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35% 이상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저히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관점에서 다시 재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세요. 네, 일단 현재 3,620원 라인대를 위치해 있는데요. 네. 목표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한번 익절가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다시 한번 4,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4,000원까지만 목표 수익을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10%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는데요. 손절 라인 때도 지난번에 이틀 전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저점 부근 라인 때 3,300원 라인 때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 때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시장에 지금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대까지는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000원까지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4,000원까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달릴까 말까에서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나노엔텍과 오픈베이스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관심 종목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일단 제가 매일 아침마다요, 장 시작 전에 오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시황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참여하실 분들은요,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가 하나 갈 겁니다. 그럼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저랑 바로 친구가 될 수 있고요. 그럼 매일 아침 시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시장 전략과 다음 주의 투자 전략을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은요, 장 끝나고 4시에 MBN 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내일의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는 또 오후 4시 무료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